네, 브리핑 서울 함께하겠습니다. 어느새 한 주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과연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커지는데요. 어제 국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엔비디아도 못 살린 시장을 마이크론이 살렸다. 정말 고마웠던 하루였었는데 코스피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2670선을 웃돌았고요. 코스닥은 779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역시 반도체의 힘이 정말 좋았죠. 특히 어제 원달러 환율은 1,330원을 벗어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PC 데이터를 주목을 하면서 환율의 하락은 그래도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특징적이었던 건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컴백이었을 겁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 7거래일 만에 컴백을 해줬습니다. 순매수로의 전환을 알렸고요.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도 매수세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거래소에서만 4,800억 원의 사자, 코스닥에서도 어제 매수로 가담을 해줬고요. SK하이닉스가 어제 시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HBM, D램의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겨울을 좀 불식시켜주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보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어제 반도체 소부장 모두 다 빨간불 켜줬습니다. 하이닉스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9%대 상승 보여줬고요. 여기에다가 HBM3 12단 양산에 돌입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8단을 지난 3월에 이미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작을 했는데 벌써 6개월 만에 12단까지 양산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이 D램 강자, D램 리더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요. 어제 뉴플렉스 20%가 넘게 급등 보여줬습니다. 메타가 안경처럼 쓰는 AR 기기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름은 오라이언. 굉장히 혁신이다라는 반응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젠슨 왕도 극찬을 했다고 하고요. 또 디자인도 중요하잖아요. 디자인도 예쁘게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출시 일자, 가격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만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서 어제 관련주들 시장의 힘을 받고 더 크게 날았습니다. 뉴플렉스 20%.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AI 국가 총력전 선포를 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쪽으로도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됐는데요. 데이터 솔루션이 무려 20% 이상 상승했고요. 우리 투자의맛 때 굉장히 강조 많이 받았었던 종목이었죠. 한글과 컴퓨터도 8%, SP소프트, 폴라리스 AI 일제히 강한 시세를 뽐내줬습니다. OLED 관련주들도 정말 좋았는데요. 미국의 중국 대리기, 중국의 제재가 커지면서 OLED 쪽으로도 반사이 크게 볼 거다라는 부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탈-LCD, OLED 올인 전략을 펼치고 있죠. 아무래도 중국과의 그 가격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OLED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어제 전반적으로 시세 나왔고요. 힘스가 제일 좋았습니다. 12%의 상승. LG 디스플레이는 소식도 하나 있었는데요. 그 광저우에 있는 LCD 공장을 중국 기업에 한 2조 원에 팔았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지면서 자금 확보 쪽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어제 7%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어제 엔터주도 좋았습니다. 최근 엔터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밸류업 코리아 지수가 공개가 되고 나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말 더 내려갈 곳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저가 매수,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들의 분석도 있었고요. SM 7%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어제 골고루 온기가 퍼졌던 하루였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현대차 쪽으로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도 주가의 반응이 나왔죠. 빨간불 켜줬었는데요. 일단 9월 24일자로 인도 규제 당국이 현대차 인도법인 IPO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10월에 인도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상장을 하게 됐을 때 현대차가 받게 되는 그 금액, 가치로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4조 1천억 원 정도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 이미 인도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마루티 스즈키 다음으로 2위가 현대자동차인데 앞으로 그 판매량은 더 가팔라질 거다라는 게 증권사들의 목소리이고요. 현대차가 인도로의 진출 기대감 계속해서 안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GM과 손을 잡았습니다. 승용차 가치 개발하고 공급망 가치 관리하고 그리고 친환경 기술 같이 개발한다라는 게 골자인데요. 앞으로 GM과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자, 인베스터데이 8월자로 나왔었죠. CEO 인베스트데이에서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을 신사업으로 채택했다라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한 차례 나온 바 있었습니다. 구글의 자회사죠. 웨이모와 지금 미국에서 3차례 이상 만나서 로보택시 위탁 생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웨이모는 미국에서 한 1000여 대의 로보택시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중국 대리기로 인해서 이 전기차 조달 비용이 급증을 했다 보니까 그 대체로서 현대차를 찾았다라는 게 지금 후문으로 들리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로보택시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올 듯합니다. 10월 10일에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일로 못 박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 관련주 모아보기 보시면서 그 관련주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전해진 소식도 있었죠. 현대차 기아가 에코프로 BM, 현대제철과 손을 잡고 LFP 배터리 양극재 기술 개발 나서겠다라는 건데요. 양극재는 리튬과 전구체를 합쳐서 만드는데 이 양극재의 원가 70% 정도가 전구체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비싼 부분이죠. 그리고 중국에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우리가 개발하겠다. 그런데 전구체 없이 무전구체 양극재 기술 개발 시작했다라는 소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해서 앞으로 4년간 진행한다 그러고요. 현대제철과 기술 개발에서 에코프로 BM이 생산하는 것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쪽인데요. 미국 생물보안법 오보 소동이 한 차례 있었죠. 중국 금융통신사에서 9월 25일자로 미국 바이오보안법이 수정이 됐는데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제외됐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 CDMO, CMO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제 하나증권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오보다. 그 반영된 이야기가요. 9월 23일자로 S3558이라는 그 법안이 수정이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재 대상이 있었습니다. BGI, MGI, 컴플리트 제노믹스, 우시 앱텍. 그러니까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제외가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재 그 규제에는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계사 그리고 뭐 자회사는 똑같이 계약을 금지한다라는 부분이어서요. 우시 앱텍의 관계사가 우시 바이오로직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역시 오보가 맞다라는 부분에 어제 리포트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관련된 코멘트도 또 덧붙였는데요. 8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었고요. 어제 국내 증시 안에서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도 챙겨보시면서 우리 궁금한 종목 Y에서 전반적으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